자, 12주차 세 번째 강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지상각 의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자산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바로 그냥 지출했을 때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던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세법상 맞는 방법으로 장부상의 분계를 바꾸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원칙은 자산으로 계상할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이제 장부에 손비로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액을 다 상각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즉시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하고 세법상 상각 범위에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 가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특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시부인 계산 없이 손비로 계상한 것을 그냥 바로 다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원칙은 어땠어요? 송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을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가상각을 즉시에 다 했어도 어차피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다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그만큼 이제 한도 초과액이 발생이 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특례에 해당하는 요 이렇게 크게 취득시, 보유시, 폐기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은 직지상각 의제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돼야지 맞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세법도 그냥 별도의 조정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액자산입니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취득가액이 되게 소액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단기에 그냥 비용 처리를 다 하나 아니면 나눠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나 사실 뭐 그런 구분의 실익이 크지가 않잖아요. 금액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그냥 전액 다 송금 처리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나 확장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서도 그냥 살을 붙이는 의미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금액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즉시 상각하나 아니면 나눠서 감가상각하나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법도 인정해 주겠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 사용 자산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다가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상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소모성 성격이 있는 거예요. 소모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이 그냥 다 세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걸 이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 세법도 그냥 인정, 그럼 뭐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뭔지 아시죠? 그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구 일단 소모성 성격이기 때문에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뭐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비품, 기구, 시계, 뭐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뭐 이런 것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 금액에 상관없이 단기에 그냥 비용 처리 다 전액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금형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금형은 단기 이제 상각자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금형을 우리가 이제 저기 취득을 하게 되면 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받고 단기에 그 비용 처리하는 것도 전액 인정해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중 혜택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금형을 제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금형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대여 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음악용 C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화기, 핸드폰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 취득하셨을 때에는 이건 뭐 금액 제한이 별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에 다 비용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는 비용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굳이 뭐 단기에 비용 처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자산 계상하셨다가 감가상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에 전액 다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수선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을 했다,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세법도 그냥 이것을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단 동그라미 2번의 주기적 수선비를 보시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인정이고요.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수선을 봐야 되는 그러한 뭐 자산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선비는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 뭐 자산의 취득원가에 뭐 굳이 가산을 하진 않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이거 뭐 감가상각 뭐 언제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취득원가가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냥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인 수선비는 그냥 비용으로서 세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에 개별 자산별 수선비 합계액이 소액 수선비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인정해줍니다. 소액 수선비의 판단 기준은 일단 600만 원과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의 5% 요거 둘 중에 큰 금액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액 수선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 우리가 제가 예제를 준비해 놨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개별 자산별 소액 수선비의 판단입니다. 소액 수선비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하면 다음의 금액의 합계 요거 세 개 일단 더해봐요.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직지상각 의제가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이것을 원칙대로 이렇게 장부의 자산으로 계상한 이후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례대로 그냥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그냥 송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결정하실 때 일단 이거 세 개를 다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판단 금액이 이걸 계산해 봐가지고 이 금액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얘도 인정.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 그대로 비용으로 해법상은 송금이 되겠죠.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위에 판단 금액이 이 판단 기준 금액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비용이 아니라 직지상각 의제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요 판단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이 판단 금액 기준 이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는 뭐예요? 얘를 판단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거 한번 예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자산의 장부가액이 잠시만요. 1억 4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정기말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 4천입니다.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수선비가 들어간 게 얼마냐 하면 수선비가 지우고 할게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이번에 8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금액은 그냥 없다라고 해보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금액을 더한 값은 얼마? 800만 원이죠. 800만 원과 이 판단 기준을 비교하시면 돼요.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죠. 일단 600만 원. 그리고 자산 얼마? 1억 4천 곱하기 5% 하면 700만 원 나오죠.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기준 금액은 얼마? 7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판단했던 요 금액 800만 원. 얘는 얼마? 700만 원. 이 기준 금액 미달이 되지 않잖아요. 기준 금액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을 한 다음에 삼각비에 계상한 걸로 봐서 이런 식의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6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정기말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 4천이었으니까 똑같이 기준금액은 나올 거고요. 둘 중에 큰 금액 700만 원이죠. 이 판단 기준금액보다 작잖아요. 얘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특례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 그대로 인정은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 즉 이 말은 요거 그냥 다 비용 처리해주겠다.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게 아까 800만 원인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일단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전액 상각한 것으로 보겠다.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소액수선비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얘네들은요.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면 잘 한 거예요. 그렇죠?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했으면 잘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이대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으로 계상했으면 잘못 계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대로 이렇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요 기준 판단 금액을 구한 다음에 요 합계액과 판단 기준 금액 비교하셔가지고 미만이면 그냥 그대로 비용 인정, 이상이면 원칙대로 자산 계상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상각. 정리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 시의 처리입니다.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이 나오죠. 비만가액이 1000만 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해 가지고 생산 설비를 폐기하게 되면 그냥 전액을 다 상각시킬 수는 없고 1000원을 남겨둬야 돼요. 비만가액은 무엇이냐 하면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일 빚자고요. 망은 잊는다 그 할 때 그 망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비만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1000원만큼을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이 비만가액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할 때가 있으면 그때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폐기 시에 우리가 기억하실 내용은 다른 사유는 안 돼요.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여야 돼요. 시설이 더 이상 내가 이제 신제품을 생산하기에는 곤란해요. 우리가 기존에 생산하던 이제 그 제품은 더 이상 이제 쓸 데가 없고요. 신제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로 가지고는 신제품을 제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계장치 새로 취득을 해야겠죠. 이렇게 시설 개체나 기술이 낙후된 이러한 생산 설비다. 그 생산 설비를 폐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이 두 가지의 사유만 인정이 되고요. 다른 자산 안 되고요. 생산 설비만 가능한 겁니다.
기타 뭐 건물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생산 설비만 가능해요. 자동차 이런 거 안 됩니다. 기계 장치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시삼각 의제에는 두 가지의 이제 내용이 있다. 원칙은 자산 계상 후에 전액 상각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런 식의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예외는 이렇게 비용으로 계상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세법도 그냥 별도의 원칙과 같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원칙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 소액추선비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거. 이것도 이제 많이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보거나 할 때 그 내용을 예제를 든 그 숫자를 뭐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 강의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쭉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리액션이나 피드백이 오는지를 제가 좀 현장에서 느끼게 되면 이 어떤 수업의 진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뭐 대면으로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비대면으로 지금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실상 이거를 정말 자신이 정말로 양심상 책을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맞는지 틀린지를 이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답을. 그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뭐 정확한 뭐 본인의 실력은 아닐 거고 해서 제가 그거를 가늠을 못 하겠어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지 채점을 하면서 지금 요 수업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캐치를 하면서 난이도의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도 또 이제 조정이 들어가겠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피드백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질문도 뭐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해주시기도 해요. 왜냐면 뭐 그때는 당연히 시험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이어지고 대학교 시험은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뭐 늘상 따라다니는 그러한 그 성적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들이 좀 보였는데 비대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 재생 속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유튜브로 댓글 다는 거 그거를 보고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댓글만 바로 남겨놓고 그냥 동영상 꺼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뭔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출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뭔가 이 수업을 진짜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뭔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녹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또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이었고요. 그 분들은 이 영상이 계속 남겨져 있으니까 본인이 또 필요로 하실 때 한 번 더 이제 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분들을 위해서 사실 뭐 라이브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뭐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면 저도 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딱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것도 뭐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뭐 그렇게 사무실이 바쁜 일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있었기는 했는데 사실 뭐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계속
하게 됐고 저도 뭐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궁금한 게 있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그 나눠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자료나 뭐 문제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사진을 찍어서 질문을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법인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뭐 어떤 세법이든지 다 상관없고, 뭐 세무사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국기법이나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도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겠죠. 저도 세무사여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법인세 강의하니까 법인세밖에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제가 세법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러 왔는데 근데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계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회계학 저도 알아요. 저도 회계학 강의 또 하고 있고요. 회계학 질문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질문은 많이 이제 그 저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서 본인의 실력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시고요. 우리 뭐 나중에 얼굴 보고 그렇게 강의하는 날이 3학년이니까 법인세는 없겠죠. 남은 그 시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